만약 완벽하고 곧게 뻗은 당근이나 아삭한 물을 키우는 비결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방식을 거스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씨앗을 젖은 헝겊에 불리고 풀을 쓰고 화장지에 하나하나 붙이던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들 말이죠.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정성 없이는 싹조차 안 날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단순히 효과가 있는 수준을 넘어 그 어떤 방식보다 확실합니다. 이제 씨앗 봉투를 봐도 언제 다 하나 하는 걱정 대신 5분이면 끝내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마른 씨앗을 그냥 뿌리고 그 뒤엔 그냥 잊어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달팽이 걱정까지 덜 수 있죠. 고정관념을 깨고 힘 하나 안 들이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준비 되셨나요? 그럼 집중해 주세요. 잠시 생각해보죠. 왜 이렇게 일이 복잡해졌을까요?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들은 왜 그 고생을 하며 씨앗을 준비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안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씨앗의 발화율도 낮았고 품질도 제각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애썼던 겁니다. 살아있는 씨앗인지 확인하려고 물에 불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키우려고 미리 싹을 틔웠죠. 솎아내기 귀찮아서 테이프를 만들고 수분을 잡으려고 젤이나 풀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하나하나 늘어나면서 단순해야 할 시 뿌리기가 어느새 복잡한 공학 과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자연을 개선하는데 너무 집착한 나머지 본질을 잊어버린 거죠. 씨앗은 그 자체로 생존을 위해 설계된 완벽하고 자급자족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방해하지 않고 기본적인 환경만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물론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한 방식으로 말이죠.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고쳐야 할 실수는 바로 작은 씨앗을 물에 불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당근 씨앗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씨앗의 껍질은 일종의 천연 갑옷과 같습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연약한 속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죠. 이 껍질은 흙 속의 온도와 습도를 아주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러다 환경이 딱 맞아떨어지고 안정됐을 때 비로소 씨앗에게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시에 물을 담아 씨앗을 불리면 어떻게 될까요? 씨앗을 속이게 되는 겁니다. 억지로 지금이야 라는 신호를 주면 씨앗은 금세 부풀어 오르고 때로는 작은 뿌리까지 내밀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막 잠에서 깬 연약한 씨앗을 완전히 다른 환경인 밭으로 옮겨 심게 되는데 이게 씨앗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흙은 물속보다 훨씬 차갑고 건조하고 또 단단하거든요. 씨앗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환경 쇼크인 셈이죠. 그래서 상당수의 씨앗이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반면 마른 상태 그대로 흙에 심은 씨앗은 서서히 적응해 나갑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는 거죠. 낯선 곳으로 이사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자기가 살아갈 집에서 편안하게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씨앗을 그대로 심었을 때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한 싹을 틔울 수 있습니다. 텃밭 가꾸기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적은 바로 직접 만든 씨앗 테이프와 시중에서 파는 코팅 씨앗입니다. 씨앗을 종이에 일정한 강역으로 붙여서 솎아내기 번거로움을 줄이겠다는 아이디어는 참 그럴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첫째, 엄청난 시간 낭비입니다. 추운 겨울밤에 핀셋과 풀을 들고 씨앗을 하나하나 붙이고 있는 건 정말 비효율적인 일이죠. 둘째, 종이와 풀이 새싹에게는 거대한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가 온 뒤 땅이 단단해지면 연약한 싹은 그 막을 뚫고 나오지 못해 그대로 죽기도 합니다. 코팅된 씨앗인 펠렛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사는 영양과 보호 성분이 들어있다고 홍보하지만 사실 이 코팅이 녹으려면 아주 높고 일정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물주기를 하루라도 걸으면 이 코팅은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 씨앗을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게으른 농법은 이런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풀도 복잡한 코팅도 필요 없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만으로 누구나 쉽고 고르게 씨앗을 심는 법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가뭄의 구세주처럼 홍보되는 고흡 수성 수지, 즉 하이드로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고를 보면 참 매력적이죠. 투명한 젤 알갱이가 물을 잔뜩 머금었다가 식물 뿌리에 서서히 공급해 준다고 하니까요. 매일 물을 주기 힘든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해결책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우선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아주 큽니다. 저가형 제품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화학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먹을 소중한 채소에 그런 성분이 스며드는 건 절대 반가운 일이 아니죠. 둘째로 이 젤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수분을 내뱉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토양이 너무 마르면 오히려 식물에게서 수분을 뺏어 가기도 하거든요. 식물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뿌리를 더 마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돈 한 푼 안 들이고도 이보다 훨씬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토양의 질을 높여주는 건 물론이고 지렁이들에게도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죠.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 바로 멀칭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게으른 농법의 핵심이자 한동안 밭에 나가지 않아도 작물이 알아서 잘 자라게 해주는 가장 완벽한 방법입니다. 씨앗을 심기 전 먼저 씨앗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씨앗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 촉촉한 흙과의 접촉, 충분한 산소, 그리고 적당한 온도입니다. 그게 전부죠. 우리의 역할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땀 흘리며 삽으로 땅을 깊게 뒤엎는 고된 노동은 이제 잊으세요. 그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토양의 구조를 망치고 유익한 미생물을 죽일 수도 있는 해로운 일입니다. 우리에겐 15에서 20cm 정도의 부드러운 겉흙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땅을 통째로 뒤집지 말고 평구나 컬티베이터를 이용해 겉만 가볍게 일궈주세요. 흙이 공기를 머금어 보슬보슬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혹시 땅이 딱딱한 찰흙 성분이라면 처음에 한 번만 제대로 공을 들여보세요. 모래나 퇴비 혹은 피트모스를 섞어 흙을 부드럽게 만드는 겁니다. 이건 앞날을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씨앗을 위한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두면 다음 해부터는 씨를 뿌리기 전 가볍게 겉만 긁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테니까요. 자, 이제 밭 준비가 끝났습니다. 흙이 아주 포슬포슬하게 잘 다져졌네요. 이제 씨앗을 심을 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꼴을 너무 깊게 파지 않는 거예요. 당근이나 파슬리처럼 작은 씨앗들은 딱 1에서 2cm 정도가 적당합니다. 만약 이보다 깊게 심으면 연약한 싹이 땅을 뚫고 햇빛을 보러 올라올 힘이 부족해집니다. 지표면까지 올라오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정작 싹이 터도 금방 시들해질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일정한 깊이로 골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삽자루나 평평한 막대기를 밭 위에 두고 살짝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씨앗이 들어갈 자리가 아주 고르고 얕게 만들어집니다.
괭이로 땅을 파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괭이질을 하면 깊이가 들쑥날쑥해서 어떤 씨앗은 겉돌고 어떤 건 너무 깊이 파묻혀버리기 쉽거든요. 간편하면서도 꼼꼼하게.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마법 같은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주 작은 씨앗들을 어떻게 하면 골고루 뿌릴 수 있을까요? 나중에 싹이 텄을 때 허리 아프게 쪼그려 앉아서 일일이 솎아내는 고생을 하지 않으려면 말이죠. 씨앗 봉지를 들고 손가락으로 조금씩 집어 뿌리는 방식은 이제 잊으세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일정하게 뿌릴 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그 비밀 재료는 바로 일반적인 마른 모래입니다. 만약 모래가 없다면 말린 커피 찌꺼기를 쓰셔도 좋아요. 커피 향이 해충을 쫓아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일석이조거든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작은 민병을 하나 준비하세요. 여기에 모래를 반 컵 정도 붓고 당근 씨앗 한 봉지를 털어 넣습니다. 그 다음 뚜껑을 닫고 바텐더가 쉐이커를 흔들듯 신나게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씨앗이 모래와 완벽하게 섞이게 됩니다. 이제 이 혼합물을 바티랑에 뿌려줄 차례인데요. 씨앗을 심는다는 느낌보다 모래를 소금 뿌리듯 살살 흩뿌려준다고 생각하세요. 모래 알갱이들이 씨앗 사이에 자리를 잡아서 서로 뭉치는 걸 막아줄 거예요. 무엇보다 어두운 흙 위에서 밝은색 모래가 눈에 확 띄기 때문에 어디에 얼마나 뿌려졌는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덕분에 아주 쉽게 양을 조절할 수 있죠. 고랑의 씨앗을 솔솔 뿌리는 과정은 마치 명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밭고랑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병에 담긴 혼합물을 가느다랗게 흘려보내듯 뿌려주세요. 그냥 손으로 심을 때보다 훨씬 골고루 뿌려지는 게 바로 눈에 보일 거예요. 씨앗 사이의 간격을 완벽하게 맞추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떤 곳은 좀 촘촘하고 어떤 곳은 좀 듬성듬성해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자연의 몫이니까요. 어차피 모든 씨앗이 전부 싹을 틔우는 건 아니기에 초기에 조금 빽빽하게 자라는 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서로 경쟁하며 빛을 향해 위로 쑥쑥 자라나 더 튼튼해지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자로 잰 듯한 정확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고랑이 끝나면 다음 고랑으로 천천히 넘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평범한 밭 하나를 다 심는 데 길어야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종이에 씨앗을 일일이 붙이느라 몇 시간씩 씨름하던 것과 비교해보세요. 시간과 노력이 확실히 절약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자, 이제 씨앗을 고랑에 다 심었습니다.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단계인 흙 덮기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주변에 있는 흙을 꽹과리로 슥슥 긁어서 덮어버리곤 하죠. 그러면 씨앗 위로 덩어리진 무겁고 단단한 흙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덮으면 비가 오거나 물을 준 뒤에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아마 흙이 쩍쩍 갈라져 있고 그 밑에서 연약한 새싹들이 땅을 뚫고 나오지 못해 결국 죽어버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써보겠습니다. 바로 특별한 덮개용 흙을 따로 준비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고운 채로 친 퇴비나 피트모스를 기존에 밭 흙과 1:1 비율로 섞는 것입니다. 이 흙은 가볍고 포슬포슬해서 영양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절대 딱딱하게 굳지 않습니다. 이 흙을 양동이에 담아와서 손으로 조심스럽게 고랑 위를 덮어주세요. 이때 흙을 너무 두껍지 않게 1cm 정도로 얇게 덮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씨앗을 다 심고 가벼운 흙으로 살짝 덮어주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첫 물주기를 할 차례입니다. 이번 물주기의 목적은 씨앗이 흙과 빈틈없이 밀착되게 하고 싹을 틔우는 데 필요한 첫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절대로 수압이 강한 호스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강한 물줄기는 덮어둔 흙을 파헤쳐서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거나 한 곳으로 쏠리게 만들기 때문이죠. 이럴 때 가장 좋은 도구는 고운 입자가 나오는 물조루입니다. 마치 부드러운 봄비가 내리는 것처럼 말이죠. 밭 전체에 물을 아주 듬뿍 골고루 뿌려주세요.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게 아닐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포슬포슬한 흙이 스펀지처럼 물을 금방 흡수할 테니까요. 물이 스며들면서 씨앗 주변의 공기층을 없애고 흙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줄 겁니다. 이렇게 충분하고 부드러운 첫 물주기가 씨앗의 생체 시계를 깨우는 신호가 됩니다. 씨앗이 드디어 수분이 충분해졌구나. 이제 시작할 때야라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물주기를 마쳤다면 한동안 밭 걱정을 잊게 해줄 가장 핵심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른 텃밭 가꾸기의 핵심 비결, 바로 멀칭입니다. 물을 준 직후 흙이 촉촉할 때 밭 전체를 멀칭제로 덮어주는 건데요. 재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벼운 유기물이면 뭐든 좋습니다. 바짝 말린 풀이나 짚, 건초 혹은 낙엽 같은 것들이요. 두께는 3cm에서 4cm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너무 두꺼우면 새싹이 올라오기 힘들고 너무 얇으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멀칭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냐고요? 사실 거의 모든 일을 다 해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우선 토양의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는 것과 같아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줍니다. 덕분에 번거롭게 매일 물을 줄 필요가 없어요. 웬만한 환경에서는 싹이 나오기 전까지 추가로 물을 안 줘도 될 정도니까요. 둘째로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토양을 보호해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흙 표면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줍니다. 덕분에 멀칭 아래의 흙은 언제나 부드럽고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멀칭에는 오늘 영상의 주제와 아주 밀접한 정말 마법 같은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민달팽이와 달팽이로부터 작물을 보호하는 최고의 해결책이라는 점이죠. 이 불청객들은 연약하고 어린 새순을 유독 좋아해서 자칫하면 하룻밤 사이에 공들인 농사를 완전히 망쳐놓기도 합니다. 보통은 맥주 트랩을 설치하거나 약을 뿌리고 소금을 치며 달팽이와 힘겨운 전쟁을 치르곤 하시죠. 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달팽이가 이동하려면 몸을 매끄럽게 움직일 수 있는 습기가 꼭 필요한데요. 멀칭을 한 우리 텃밭은 어떤가요? 마르고 거친 건초나 볏짚이 깔려 있죠. 달팽이들에게 이런 바닥을 지나가는 건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이런 곳에는 아예 발을 들여놓으려 하지 않죠. 대신 땅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축축한 옆집 텃밭처럼 훨씬 가기 편한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결국 멀칭이라는 간단한 작업 하나만으로 수분 유지와 토양 관리, 그리고 어린 새순의 가장 무서운 천적을 막아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멀칭 속에서 씨앗이 어떻게 싹을 틔우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따뜻하고 촉촉하며 폭신한 흙 속에 자리 잡은 씨앗은 기지개를 켜듯 잠에서 깨어나 뿌리는 아래로, 싹은 위로 뻗어나갑니다. 여린 싹은 부드러운 흙을 지나 곧 멀칭층에 다다릅니다. 하지만 멀칭은 싹에게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짚이나 풀 사이사이를 비집고 유연하게 빛을 찾아 길을 내니까요. 그렇다면 그동안 잡초들은 어떻게 될까요? 잡초 씨앗들도 싹을 틔우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특히 1년생 잡초들은 두꺼운 멀칭을 뚫고 나오지 못합니다.
빛이 차단되어 자라날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처럼 멀칭은 잡초의 성장을 억제하는 천연 제초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우리는 잡초 없이 고르게 자란 작물들로 가득한 깨끗한 밭을 얻게 됩니다. 이제 김매기에 힘을 뺄 필요도 없습니다. 어쩌다 멀칭을 뚫고 올라온 아주 끈질기고 힘센 잡초들만 몇 개 뽑아주면 충분하니까요. 자, 이제 씨를 뿌리고 물도 줬고 멀칭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뭘까요? 바로 기분 좋게 잊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날씨와 작물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으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3주 정도 텃밭은 우리의 손길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저녁 물조리개를 들고 나갈 필요도 없고 달팽이가 싹을 갉아먹진 않았는지 불안해하며 들여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지는 않았을까 걱정하며 흙을 고를 일도 없죠. 그 시간에 여러분은 다른 즐거운 일들을 하시면 됩니다. 토마토를 마저 심거나 휴식 공간을 꾸미거나 아니면 그저 테라스에 앉아 여유롭게 차 한 잔을 즐겨보세요. 나머지는 자연이 다 알아서 해줄 겁니다. 씨앗은 때가 되면 스스로 싹을 틔울 것이고 멀칭은 그 씨앗들을 위해 수분을 머금어 줄 거예요. 달팽이들도 알아서 우리 밭을 피해 갈 겁니다. 이건 자연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연과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최적의 시작 조건만 만들어주면 그 다음부터 시스템은 스스로 작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까운 시간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마음 졸이며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정말 편안해집니다. 시간이 흘러 멀칭 사이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드디어 싹이 튼 거예요. 모래와 섞어 뿌린 덕분에 강력이 어느 정도 잡혀 있긴 하지만 당근처럼 뿌리가 굵어져야 하는 채소들은 솎아주기가 꼭 필요합니다. 여기서 저만의 게으른 비결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절대 싹을 손으로 뽑지 마세요. 하나를 억지로 뽑으면 옆에 있는 어린 뿌리까지 다치게 해서 성장을 방해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발을 해주는 겁니다. 작은 가위나 쪽가위로 불필요한 싹을 땅 표면에 맞춰 싹둑 잘라주기만 하면 끝이에요. 흙 속에 남은 뿌리는 자연스럽게 썩어서 좋은 거름이 되고 남겨진 주인공 싹들은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쑥쑥 자라게 된답니다. 솎아주기를 할 때 간격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그건 심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무는 포기 사이를 3에서 5cm 정도 띄워주는 게 적당하고요. 당근은 뿌리가 옆으로 통통하게 자랄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외서 7cm 정도가 좋습니다. 딜이나 파슬리 같은 허브류는 간격을 너무 엄격하게 맞추기보다 작은 뭉치로 자라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첫 솎아주기는 본잎이 2장 정도 나왔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당근이 연필 굵기 정도로 자라면 두 번째로 솎음 수확을 해보세요. 하나씩 건너뛰며 조심스럽게 뽑아내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어린 당근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남은 당근들은 더 넓은 공간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하면 솎아주기도 단순하고 지루한 작업이 아니라 첫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즐거운 시간이 될 거예요. 이제 관리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실 관리라고 할 것도 없을 만큼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저 멀칭 상태를 한 번씩 살펴봐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멀칭해둔 풀이나 짚이 자연스럽게 내려앉기도 하고 썩거나 새들이 물어가서 얇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땐 그냥 갓뺀 풀이나 짚을 그 위에 새로 조금씩 더 깔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토양의 수분이 유지되고 잡초가 자라는 걸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식물에게 유기물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은 가뭄이 정말 심하고 길어질 때만 주시면 됩니다. 물을 줄 때가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멀칭제를 살짝 걷어내고 손가락으로 흙을 지그시 눌러보세요. 한 2cm에서 3cm 깊이까지 흙이 촉촉하다면 물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멀칭은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정말 탁월하거든요. 이 방식을 써보시면 생각보다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은 물론 물까지 아낄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은 당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작물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트나무, 다이콘, 파스닙 같은 뿌리 채소는 물론이고 딜, 파슬리, 고수, 상추 같은 각종 채소들도 이 방식으로 심으면 아주 잘 자랍니다. 금영화나 코스모스처럼 씨앗이 작은 1년생 꽃들도 마찬가지죠.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흙을 부드럽게 고른 뒤 얕은 꼴을 만드세요. 그 다음 마른 씨앗을 모래와 잘 섞어 뿌리고 가벼운 흙으로 살짝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멀칭을 해주는 것만 잊지 마세요. 이것은 가을에 떨어진 씨앗이 이듬해 봄에 스스로 싹을 틔우는 자연의 방식을 응용한 것입니다. 다만 자연 상태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런하게 줄을 맞춰 심어줌으로써 식물에게 야생보다 조금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힘들게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드닝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고 건강한 가드닝의 진정한 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봄마늘이나 씨양파는 어떡하죠? 그것들도 똑같이 불려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바로 작은 씨앗입니다. 씨양파나 마늘 한쪽은 이미 영양기관, 즉 뿌리가 잠들어 있는 작은 식물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극제나 소독액에 담가 뿌리를 빨리 깨우고 겉면에 있을지 모를 병균을 막아주는 게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씨앗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씨앗은 껍질 안쪽이 아주 깨끗한 상태이며 그 안에 이미 성장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이 설계되어 있어 별도의 자극제가 필요 없습니다. 씨앗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 자신의 껍질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보호막을 섣불리 깨뜨리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대로 스스로 작동하게끔 두는 것입니다. 씨앗과 구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경제적, 시간적 이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계산해 볼까요? 우선 씨앗 테이프나 펠렛, 수분겔 같은 각종 부자재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를 잡기 위한 화학약품도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죠. 물 주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드니 물도 아끼고 수고도 덜게 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바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입니다. 며칠씩 걸리던 복잡한 파종 작업이 이제는 일당 하나당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대신 그저 가끔씩 멀칭만 보충해주면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건강한 친환경 채소뿐만 아니라 가족과 함께 휴식을 취하거나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여유를 얻게 됩니다. 이제 텃밭 가꾸기는 고된 노동이 아니라 창의적인 즐거움과 휴식이 가득한 힐링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꿈꾸던 생활,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요? 결국 이 게으른 농법은 단순히 몇 가지 기술을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자연과 맞서 싸우는 대신 자연과 손을 잡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흙을 단순히 비료나 뿌리는 도구가 아니라 숨을 쉬는 하나의 생명체로 바라보게 됩니다.
억지로 싹을 틔워야 할 대상이었던 씨앗에서도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생명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죠. 깎아낸 풀 같은 유기물들도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닙니다. 멀칭이라는 훌륭한 자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우리 텃밭은 스스로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는 작은 생태계가 됩니다. 이 방식의 진짜 매력은 단순히 수확량이 늘어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찾아갈 때 느끼는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 바로 그것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마 예전의 그 고된 방식으로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왔던 고정관념을 깨고 정말 혁신적이면서도 아주 쉬운 파종법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해서 놀라셨죠? 완벽한 싹을 틔우기 위해 필요한 건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단순함이었습니다. 씨앗을 미리 물에 불리거나 번거롭게 풀이나 재를 준비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그저 흙을 가볍게 일구고 마른 씨앗을 마른 모래와 섞어서 얕은 골에 소금을 뿌리듯 솔솔 뿌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가벼운 흙으로 살짝 덮어준 뒤 가장 중요한 단계, 그 위에 멀칭을 듬뿍 해주는 거죠. 이 멀칭이야말로 수분을 유지해주고 민달팽이와 잡초까지 막아주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시간을 아껴주는 걸 넘어 자연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씨앗은 언제 싹을 틔워야 할지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씨앗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방법이 여러분의 텃밭 가꾸기를 훨씬 더 즐겁고 편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쉽고 기발한 농사 팁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도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할 때 자신만의 거꾸로 파종법을 시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나만 알고 있는 최고의 게으른 농사 꿀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게으른 농부들을 위한 백과사전을 만들어 봅시다.